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 정권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진전되고 지속되는 위협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1일 발표한 2012년에서 2021년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첫 보고서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국가 단위의 사이버 공격은 가장 정교하게 이뤄진다며 최근 정보당국 평가를 보면 사이버 공간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이 주요 위협 행위자로서 전략적 우려의 영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찰 총국 주도로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지능형 지속 위협 APT 유형의 공격을 총 6차례 감행했다며 북한 사이버 공격의 유형을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정부 내 핵심 정보 비밀작전 조직인 정찰 총국 지휘 아래 영화 더 인터뷰 개봉을 이유로 제작사인 미국의 소니 피처스의 컴퓨터를 파괴하고 금융기관들의 국제 결제 업무를 하는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훼손해 은행에서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를 만들고 배포했으며 악성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훔치기 위해 암호화폐 회사를 해킹, 방위산업체와 에너지회사, 항공우주회사와 기술회사뿐 아니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스피어피싱 공격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 첨부한 북한 사이버 역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공격은 국제 상거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밀무기와 관련 운반 시스템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입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사이버 작전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으며 목표물을 공격하는 능력이 점점 정교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절도와 웹사이트 파손,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점점 더 적대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파괴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개발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미국 재무부는 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위해 사이버 안보 분야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major stake in shaping the digital revolution that's happening around us and making sure that it serves our people, protects our interests, boosts our competitiveness, and upholds our values. We want to prevent cyber attacks that put our people, our networks, companie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t risk.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 내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의 신설과 필수적이고 새로운 기술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직 임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코로나 관련 봉쇄 조치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영국 정부가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를 중국에 직접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23일 발표한 인권 우선 대상국 관련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북한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앞서 지정했던 북한 등 전 세계 인권 상황이 심각한 31개국의 올 상반기 상황을 검토한 결과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헌법은 발언, 종교, 언론, 결사, 시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북한 당국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많은 북한 주민들의 곤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해왔다며 특히 국제기구 관계자 등의 부재로 인해 개선 노력이 평소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단체 관계자들의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통해 북한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 대응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again urge the DPRK to uphold its responsibilities for its most vulnerable, including those in detention, and to allow full, safe, rapid, and unhindered access f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to provide assistance to those in need. 한편 영국 정부는 별도의 문서를 통해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달 초 현지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박지현 씨에게 보낸 서한 답변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낼 의도로 탈북 난민을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 당국에 직접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앞서 영국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영국 정부가 미국과 캐나다처럼 탈북민, 특히 탈북 여성을 난민으로 수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영국이 여성과 그 선회에 대한 그 문제,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한 여성들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여기로 들어올 때 다른 나라 난민들처럼 이런 빨리빨리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한편 영국 정부는 답변에서 자국의 세계 인권제재 법규를 통해 지난해 7월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책임 있는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성 교화국 등 2곳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하며 북한에 대한 추가 지정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자국의 인권 침해 실상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며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고 압박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 등 인권 위기로 고화 등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남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22일 서울에서 열린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특별시사회에서 북한이 과거 전쟁 고아를 동유럽에 보낸 것은 외부에 치부를 공개하기 싫어하는 북한 지도부의 부끄러운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고아와 같은 여러 인권 문제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에 존재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하며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제작한 추상미 감독도 영화 조사 과정에서 북한 내 최대 30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을 제대로 알게 됐다면서 다음 세대에게 그 같은 아픔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북한이 전쟁 고아들을 유럽 폴란드로 보내고 1958년 소환할 때까지 있었던 교사와 아이들 간의 이야기로 한국전쟁의 참상과 당시 북한의 실태 등을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23일 전두환 전 한국 대통령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그의 공과를 다양하게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군부 독재자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 1980년대 한국을 철권 통치했다면서 공수부대를 동원해 수백 명의 민주화 시위대를 사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전 대통령 당시 한국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업적도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전문가를 인용해 이런 성과는 부정적인 유산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잔인한 한국의 전 독재자가 별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 대통령이 한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A타임스는 전 대통령의 유산은 대개 무자비한 행동으로 규정된다며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의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이뤘으며 수출이 증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영양 관련 공동 목표 10개 가운데 북한은 5세 미만 발육 부진 등 3개 분야에서만 점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제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100여 개 기관이 공동 발간한 2021 세계 영양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기준 5세 미만 어린이 발육부진 비율이 19.1%로 2000년에 51%, 2004년 43.1%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세 미만 저체중 비율 역시 2.5%로 전 세계 평균인 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북한이 지난 2000년 기록했던 12.2%보다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개의 공동 목표 가운데 빈혈 등 다른 7개 분야는 진전이 없거나 악화해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국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전 세계 1억 5,5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